코로나19 초기 대응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그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한 그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그 슬라이드를 조금 스킵을 해가면서 그 연구 결과 중심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이 연구를 한 연구진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주영수 기획조정실장님과 함께 지금 좌장이신 유원섭 센터장님 그리고 저가 같이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연구 과정에 김진환 선생님께서 같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인 내용 구성은 서론과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고찰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연구를 기획을 하게 된 시기는 4월 중하순경이었습니다. 막 대구의 상황이 진행되고 난 이후의 상황이었고요. 그때는 기본적으로 그 K 방역이라고 해서 그 한국 사회 코로나 대응에 대한 국내 평가는 되게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구 낮 여타 지역에서 현장의 목소리,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제2차 유행의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초기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자라는 내부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 체계 중심으로 그 심층 면담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이런 대응 평가에 대한 연구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 기획할 시점에 참여연대에서 그 치료 중심, 진료 부분과 관련해서 중증도별 확진 환자 배분 관리 문제, 간호 인력 문제, 그리고 개인 보호구 부족, 지역의 일반 의료 공백 발생 등에 대한 그런 비판적인 평가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 파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저희가 연구를 기획하고 난 이후에 발표된 연구들이어서 좀 저희가 그때 기획하고 연구를 진행할 시점의 그 필요성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에서도 사실은 그 국가별 대응, 면밀한 대응에 대한 평가는 그 당시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현재 이제 좀 대응을 그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런 측면에서 물론 질적 연구조사이기 때문에 전혀 구조화된 평가 틀을 가지지 않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 저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좀 들어가자 해서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이제 죄송합니다. 좀 고찰을 했었을 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나오지 않은 내용들도 있었고요. 저희는 그 당시에 치료 중심의 어떤 평가가 좀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에서 그 WHO의 헬스 시스템 6 빌딩 블락 중심으로 저희가 좀 평가 체계를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들은 여기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WHO의 헬스 시스템 프레임워크는 그 서비스 딜리버리 그리고 인력 그리고 정보 그리고 의약품이라든지 여러 기타 장비들 기술들 재정 리더십 거버넌스 이렇게 6가지 그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좀 평가 틀을 만들어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 요 WHO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헬스 시스템에 대한 16가지 권고사항이 발표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좀 유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자 한 바는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그때까지의 한국사회 코로나 대응에 대한 성과 한계를 분석을 하고 향후에 그 2차 유행 가능성을 대비하자라는 측면에서 했었고요. 그리고 누구의 정보, 어떤 사람의 정보를 가지고 평가할 것인가 측면에서는 그 의료 현장에 대응하셨던 전문가와 시민사회 활동가 분들의 경험을 분석해보자라고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 좀 많이 흘러서 연구 방법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터뷰를 한 그룹은 이렇게 공공의료기관장, 의사, 간호사, 지원부서, 시민사회였는데요. 시민사회를 제외한 4그룹은 기본적으로 공공의료기관에서 현장에서 근무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렇게 반구조화된 형태로 해서 들어갔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구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요. 전반적인 평가는 저희가 치료 중심으로 평가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방역과 치료를 뭉뚱그려서 평가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전보다는 대응 역량이 향상했다라는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방역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긍정적으로 우수한 방역 체계였다라고 평가했었지만 보시면 그 공포나 두려움 기반한 방역이다, 검사 우선순위가 부재했다, 기저질환에 대한 고려가 부재했다,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 치료 부분을 넘어오면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만 부분적이었고요. 기본적으로 그 치료에 대한 총괄 평가는 주목구구식이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만큼만 환자가 발생했다. 그 지점을 평가였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다. 그리고 중환자 치료가 너무 어려웠다. 그리고 환자의 연계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부정적인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진술 부분인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넘어가고요. 참고로 파란색은 좀 긍정적인 평가의 진술이고요. 빨간색은 좀 부정적인 평가의 진술을 넣어봤습니다. 부문별 평가는 기본적으로 제가 슬라이드를 조금 먼저 넘기면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들이 조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긍정적인 평가도 있어서 앞단에 이렇게 모아놨는데요. 의료 자원에서도 저희가 조금 힘든 부분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감염병 국가지적 병원은 물자 형편이 양호했다. 대구 같은 지역도 물자가 많이 공급이 되어서 그나마 물자가 괜찮았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이걸 긍정평가라고 분류하는 것 자체가 좀 어폐가 있긴 한데요. 인력분들이 거기 근무하신 분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했다라는 부분들, 간호인력 수급에 있어서도 이미 공공정책, 예를 들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공공병원이 운영되어 오던 곳은 간호인력 수급에 애로사항이 적었다. 그리고 NMC나 질본에서 제공되었던 모의훈련, 도상훈련이 유익했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증이 아닌 환자를 받은 공공병원의 대응도 긍정적이었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진술은 스킵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정적인 평가 부분은 이렇게 좀 하나의 표로 좀 엮어봤는데요. 구분이라는 그 세로 줄을 보시면 앞단에 말씀드렸던 WHO의 6가지 빌딩 블록을 조금 더 세분화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 인터뷰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로 조금 추가를 했었고요. 그리고 가로는 앞에는 방역의 이제 선별진료소 부분, 그리고 치료 시설은 생치, 일반 부분, 중환자 치료, 그리고 연계 부분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가 좀 내용을 매트릭스로 만들어 보았고요. 보시면 의료 자원에서 인력 부분은 이렇게 괄호로 보시면요. 선별진료소에서도 파견된 인력들의 교육 훈련이 없었다라는 부정적인 평가, 생치에서도 진료 경험이 부족했던 인력들이 많았다. 그리고 기저질환을 고려하지 않은 설문 문진이 있었다. 그리고 사실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그 중환자에서의 숙련 간호사들이 부족했다. 그리고 조금 더 전반적으로 있었던 부분들은 그런 인력들, 치료시설 혹은 선별진료소에 근무하던 인력들의 불안, 공포, 상대적인 박탈감이 상당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방역과 치료를 연계하고 치료 내에서도 환자를 연계하는 이런 연계 부분에 있어서도 인력들의 역량이나 인력들이 부족한 그런 교육 훈련도 거의 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시간이 맞지 않은 관계로 시설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장비 부분도 잘 아시다시피 음압기나 벤틸레이터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다. 그리고 효율적인 활용도 부족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정보 부분도 보시면 그 연계 부분에서 치료 환자 연계할 때 환자 정보가 공유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라 리더십 부분은 관리 부분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행정체계 비효율성 이런 부분들의 얘기가 있었고 지역 거버넌스가 없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료 제공에 있어서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중환자 치료에 있어서 치료 지원 이런 부분들, 정신질환 요양 환자들에 대한 대응 지침이 없었다. 그리고 환자들의 연계, 소개, 그리고 음전 환자의 연계 이런 어려움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비코로나
영역에서의 필수 치료 부분도 아시다시피 여기에서는 그 당시에 많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분들께서 많이 있었을 거다라는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셨고요.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 취약계층들에 대한 진료들이 많이 미충족 의료가 증가했을 거다. 그리고 그 지역의 공공병원이 유일한 곳은 뭐 소개함으로써 갈 데가 없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고요. 재정적인 측면도 이 대응을 했던 기관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나 개인에 대한 어떤 리워드 자체가 좀 부정적인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진술은 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정적인 평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치료 체계에 있어서 그것 자체가 내용이 상당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향후에 우리가 2차 유행의 가능성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들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디스커션을 좀 말씀드리면 연구에 있어서의 한계점은 당시에 긴급하게 진행을 해서 다양하게 평가 기준을 적용하지 못했고 정보라든지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지 않는 어려움들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연구와 관련해서는 좀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책에 있어서의 시사점은 그 앞단에 나왔던 치료 체계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중환자 치료, 그리고 신종 감염병 치료를 위한 공공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그리고 인력 부분, 특히 중환자 간호 인력, 그리고 인력들의 교육 훈련 강화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코로나 대응이 아닌 나머지 필수 의료 역량 유지를 위해서 공공병원이나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로 저희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